지금부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이다. 비상경제회의는 더 이상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 SBS 이영근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오늘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발표한 내용이 있지요. 네. 민생 금융 안정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이른바 그 비상금융 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50조 원 규모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규모죠. 먼저 보면 소상공인들의 긴급 경영자원 신규 지원으로 12조 원 규모로 확대를 해서 모든 시중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 있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그 5조 5천억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을 합니다. 그밖에 대출 원금에 대한 만기 연장을 제1금융권 은행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같은 제2금융권까지 사상 처음으로 참여를 시켜서 대출 원금에 대한 만기 연장을 해주도록 했고요.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유예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는데 모두 3조 원 규모입니다.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천만 원까지 정부가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에 논의가 집중이 됐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 이른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계속 논의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비상금융지원 50조 원 규모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돈을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금융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대출 기한이 도래했으면은 그 대출 기한을 더 연장하도록 해주고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조영수 형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여기에 대한 대출을 만기를 연장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생활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특례를 주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2009년도 금융위기 상황과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수요와 공급적 측면에서 모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정책 자체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상경제회의를 했으니까 저 회의체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지원책도 나올 것인데 실제적으로 2009년도에 비상경제회의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인데 그때가 금융위기 직후였던 거죠? 네,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비상경제회의를 120회 정도를 개최했죠. 그래서 12년 만에 부활을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세 가지 점에서 좀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간략하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경제 라인 3인방을 다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분위기 일신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회의에 감사원장을 배석을 시켰습니다. 감사원장을요? 네, 왜 배석을 시켰냐 그러면은 이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달라라는 겁니다.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한 문제는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감사원장을 배석시켜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하는
하는 실책에 대해서 면책해주겠다. 면책해주겠다.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주목되는 점이 실행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 그런 점들도 좀 반면 교사해서 이 비상경제 상황 회의 자체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아마 의지를 가져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현재 당정청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겁니까, 이 연구님? 구체적인 논의는 예. 오늘은 없었습니다. 다만 2차 추경의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시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 문 대통령이 그 모두 발언을 한 얘기 중에 코로나 사태로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부의 재원의 한계가 있고 또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통상적인 협력도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의 이런 그 비상조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재난기본소득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인식에는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뭐 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중국에다 수출하면서 살 구멍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우리 경제는 그래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재난 기본소득 이야기가 저는 결론은 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범위 어디까지 줄 것이냐, 네. 얼마를 줄 것이냐 이 문제만 저는 남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뭐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대책이 나왔는데 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중소상공인만이 아니에요. 그 밑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특히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주일, 2주일 무급휴가가 아닙니다. 한 달, 2달 무급휴가로 집에 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마트에 입점해 있는 식당인데 정말 가족과도 같이 일했던 직원들에게 주인이 사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한 2주일 정도만 휴가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좀 쉬다가 와주면 안 되겠니? 사실은 여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대형 호텔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호텔에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지금 2달째 무급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아주 이름 있는 대형 호텔인데도. 예. 자, 그럼 그분들이 한 달이야 어떻게든 카드로 먹고 살겠지만 이게 2달 돼 가면은요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해야 돼요. 제 주변에서 생활비 걱정하는 분들을 직접 제 눈으로 봅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주지 않는다라면은 이거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아까 기업인들에게 중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해 주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듯이 재난 기본소득 지급도 너무나 당연한 거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얼마를 지원할 건지는 우리 경제 여건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고민을 하고 논의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점에서 뭐 이런 논의가 뭐 선거를 앞두고 현금 풀기다, 뭐 민심 뭐라 그럴까요? 선심성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지금의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거 아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1,000씩의 돈을 $2,000, $1,000, $2,000씩의 현금을 수표로 지급하겠다. 이런 정도로 경기 부양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명칭은 바뀌지 않겠느냐. 지금 미국에서도 캐시, 현금, 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청와대로 출입하고 있는 SBS의 정경윤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검토하는 방안은 변형된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한정해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일괄 지급한 뒤 기한을 정해놓고 쓰도록 하는 겁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상의 재난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주는 거라면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중하위 소득계층이 대상이라며
현금으로 주면 받은 뒤에 안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지급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선 대책 추진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즉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이미 기본소득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과 지급 대상, 지급 규모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식은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합니다. 이를 위해 제2의 추경을 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국회 상황 때문에 제때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정영윤 기자의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일단 청와대는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네, 청와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SBS 단독 보도를 비롯해서 일부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청와대에서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조금 전에 주영진 앵커가 지적한 대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월급처럼 앞으로 계속 나가는 어떤 무차별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정경윤 기자가 리포트를 한 대로 변형된 기본소득의 형태, 변형된 재난기본소득의 형태로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줘서 일정 기간 안에 그것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간다고 한다면 아마 국회의 동의 또는 국회에서의 통과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이걸 또 행사하면은 국회의 동의나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긴급재정 명령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비상회의에서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소상공인 영세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기서 추가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소득이 없어지거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얘기를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긴급재정 명령권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추경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기본 소득 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하더라도 사후에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후에 것이죠. 받아야 됩니다. 예. 사후에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청와대가 약간은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제 판단으로서는 이미 이 부분의 제도는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당의 이해찬 대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군불집히기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당이라든가 정부 쪽에 사이드의 정부 측면적 지원 없이 이 부분에서 전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기본제도 소득 기본제도라는 부분들은 시기가 총선 시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포퓰리즘 역풍일 선거용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비판이 직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여론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당초 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선거 이후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지. 그래서 선거 이후에 하면은 여야가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됐든 국회의 승인 절차가 됐든 야당의 시각, 야당의 의견도 청와대가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솔솔 피어나는 것이 특단의 결정이라고 하면서 현금 분배, 군불대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코로나 극복형 서민, 영세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기 위한 긴급소득 대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차별적
분배를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서는 가난한 사람 모두를 부자로 만들 수 없다. 절대 만들 수 없다. 윈스턴 처칠의 경제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은 서민,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소득 배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든 어떤 명목이 됐든 간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특별 긴급 지원금 형식이라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통합당의 주장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논의가 왜 지금 이제 논란이 되냐 하면 서울시에서 50만 원씩 중위소득 가구들에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사에 대한 여론이 어떠냐 하면은 이거 줄 거면은 다 주지. 왜 특정 사람들한테만 주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달리거든요. 자, 그렇고 준다 그랬다가 이게 기대만큼 되지 않으면은 또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와대에서도 얼마만큼 주느냐 또 어떻게 주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긴급 경제 명령권 같은 경우에 1차 추경이 지연될 때 여당에서 이 목소리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이걸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쨌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그 임시국회 또 국회에서 이제 2차 추경 얘기가 어쨌든 논의가 될 텐데 그 논의도 거치지 않고 긴급재정 명령권을 항상한다 이렇게 청와대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국회의 어떤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려고는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꼭 필요하다고 정부는 생각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긴급재정 명령권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긴급재정 명령권을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긴급지원금 형식이라면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갑자기 실업을 하시게 된 분들 이분들 그러니까 서울시 정도의 수준의 지원금이라면 야당도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이 지원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통과하는 게 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방침이 결정이 된다면 되더라도 그 이후에 과연 전 국민 상대로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한해서 지급할 것이냐. 지금 시간이 급한데 이런 분류 작업을 하려다 보면 그 분류하는 데 또 시간이 흘러서 정작 지급할 때에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생각들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방침이 결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긴급 생계지원금 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가장 먼저 밝혔죠. 박원순 시장 얘기 들어보고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 긴급 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생계절벽에 놓여 있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시 차원의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 7천 가구에 최대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 시민 약 300만 명에 해당되고 전체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당장 생계가 급한 이런 분들이 이 지원금으로 시민들이 저축을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즉시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바로 민생경제의 톱니바퀴를 새롭게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